지금부터 26차 원내대 재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회선언, 대표님 대회선언과 함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26차 원내대책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대표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성학계 남북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평화를 향한 의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것은 굳건한 안보와 유능한 전략입니다. 엊그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어제 이후에는 언론 성명을 발표하는 긴박한 상황에 남북 정상회담이 논란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했다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미국 등과 협의해 판단하겠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강력한 안보 시그널을 보내야 할 때 돌출적 정상회담 언급은 한미관계에 갈등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에도 북한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햇볕은 강력하고 유능해야 합니다. 나약하고 유약한 것은 햇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중대한 현안이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때도 어제 청와대 안보실장 예방 때도 이런 방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 안보는 초당적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요 책무일 것입니다. 법정에서 국정농단과 비리의 실체를 밝혀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을 수호했듯이 이제 법정이 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해 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시스템 개혁, 분권은 개헌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일부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당은 총리 후보자가 변화의 열망에 화답할 총리인지 그 역량과 자질, 정책적 방향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둘째, 신임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책임 총리의 전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내년 6월 분권은 개헌을 목표로 대한민국이 전진해야 할 시점이기에 분권, 책임,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도덕성에 대한 검증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본 국민은 깨끗한 정부, 믿을 수 있는 정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스스로 국민께 소명하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만인 지난 14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만인 21일 북극성 2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김정은은 어제 이 북극성 2호를 실전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 민간 교류를 재개하겠다. 또 개성공단을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평가를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유엔의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문재인식의 햇볕 정책인 달빛 정책도 좋지만 이런 카드를 너무 쉽게 전략적 마인드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북한은 미국 유엔 등의 각종 압박과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 지위를 서둘러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발표는 북한에게 대북 제재 조치를 푸는 것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현 정부가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또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한미 동맹을 기초한 우방국들과의 신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필요성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려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과거 정권에서 3차례 감사를 통해 수질 문제와 건설사 담합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전모를 밝혀내지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권에 대한 감사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전임 정권의 과거를 청산하는 일을 반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분열도 심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거 정권 지우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녹조 우리와 높은 호 개방과 같은 기급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면서 정책 실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모아가야 합니다. 또한 절차상 정확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직무의 독립성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 형태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려감 속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9.11 사태 이후 국가 안보는 이제 국방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안보를 감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인사는 비교적 무난한 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안보 관련 핵심 지위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북한이 그제 오후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뿐만 아니라 실전 배치하겠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벌써 2번째 도발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를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 위기를 외교적 협상으로 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만 군사적 전문 지식이 부족한 통상 전문가, 햇볕 정책 전도사, 전직 언론사 회장이 스트롱맨들이 포진하고 있는 강대국들과 국제사회의 이런 위기를 포기하고 오로지
핵 미사일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김정은을 상대하며 현재의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더욱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보장까지 언급한 상황에서도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취급하건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길만 가겠다는 독선과 아집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평화는 단지 구호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의 우위가 뒷받침됐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가 한 말이지만 16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민의당이 자강안보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하석 제스처를 보낸다면 김정은이 변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욱 견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한 가운데 역대 정권이 반복해왔던 메아리 없는 외침 정책을 이어가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네, 어제 김종철 원내대표님하고 이용호 정치계 의장께서 발언한 내용입니다만은 인사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최근 인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과 탕평을 주제로 한 일련의 인사들이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하나 둘씩 원칙을 허물어가고 있고 절차 또한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위장전입자는 고위공직에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에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미리 그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위장전입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밝혔다고 해서 원칙 준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니 사안이 다르다고 변명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처럼 핑계를 대면서 원칙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그 원칙은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 지명 또한 법무부 장관 대행자인 법무부 차관 제청 없이 이루어졌고 외교장관도 총리가 제청하게 되어 있는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비판하는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해서 차후 인사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난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먼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는 변함없이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 절차적 어떤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미 배치가 사실상 시작된 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방문한 홍석현 특사께서 절차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 배치와 관련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 만약에 이 절차와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든가 또 배치와 관련해서 비준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어떤 정부의 요청 혹은 대통령의 요청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협조를 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특히 배치 과정에서 굉장히 성급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의 어떤 자초지종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과연 그러면 어떤 이런 선례를 다시는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를 비롯해서 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배치를 번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과 정부에서 입장을 먼저 명확히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외교안보 문제들은 특히 사드 배치와 같은 문제들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또 협력을 할 생각이니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먼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국회 협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그 쌀값을 지지하기 위해서 우선 지급금을 지급했는데 지지하기는커녕 그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더니 드디어 정부가 이자 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상금까지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식품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공익적 기능까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기간 산업입니다. 우리 농림부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인들을 여전히 행복하기는커녕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쌀 우선 지급금 초과 금액 196억입니다만 이걸 환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도 없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지연 이자까지 부과할 방침을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5월 둘째 주입니다. 1차 고지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반납 기한을 돌연 8월 말로 통보했고요. 여기에 5%의 가상금까지 붙여서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곡정책을 펴는 농림부가 개인 간의 거래처럼 일반 상거래 방식을 적용해서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고 가상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농민들을 홀대하는 처사입니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쌀값 보장과 안정을 책임져야 할 농림부가 그걸 책임지기는커녕 농촌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환수 절차를 중단하고 우선 지급금 환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월 17일 저희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쌀 우선 지급금 환수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환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우리 농업이 발전하고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2, 3일 어제 그제네요. 북극성 2형 북한이 실전 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실행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KN
F-15입니다. 대련 생산해서 실전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형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한 궤도용 이동 발사대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동성이 뛰어나고 탐지가 어렵습니다. 사드로도 요격이 쉽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는 남북한 간의 군부의 경쟁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한 제재 압박 불러올 뿐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도발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관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 장관, 인사수석, 보훈처장에 여성을 내정 임명함에 따라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성차별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평등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초대 내각에 여성 장관을 30% 기용하고 성별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며 여성 고용 할당제 시행을 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임기제 공무원 약 40%가 여성이지만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은 15.7%, 고위 공무원단의 여성은 9%에 그쳐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은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여성기업 이사협회가 발표한 2017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이사의 임원 보고서는 기업에서 여성의 이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임원 비율은 2.4%로 아태 지역 20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고 14.4%를 기록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장시간 노동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화와 여성의 능력을 낮게 보는 기업의 뿌리 깊은 성차별은 여성 임원이 적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해 처방 중 하나로 기업에도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여성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시스템,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일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장관이 된다는 것이 신선한 뉴스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고위 공무원, 기업 입원에 많은 여성이 참여해서 당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날이 머지않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당은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에서도 여성이 제대로 대우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선 패배 이후 처음 갖는 원내 대책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번 대선 패배는 어쨌건 우리 국민의당의 잘못이었고 또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의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을 철저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패배는 병가지 상사라. 우리에게 이러한 쓰디쓴 패배는
오히려 이보 진전을 위한 일부 후퇴라 생각들 하셨으면 하고요. 철저한 반성과 대비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반성과 대비를 가지고 소걸음과 같이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하면은 불과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내부 결속과 단합, 또 반대할 것은 우리 지금 김동철 대표님께서 주장하셨듯이 반대할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저히 반대를 하고 찬성할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찬성하는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째 낙담은 금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비서실장을 맡게 된 장정숙 의원입니다. 1년 동안 원내대변인으로 우리 이용 의원님하고 제가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단이 잘 소통되고 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대변인님들은 평소에 말씀하시니까 인사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